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에 이어서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뉴욕 증시 1.2%대의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상품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또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WTI 결국엔 70달러 선을 내줬는데요. 금 가격 역시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1,8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각 이후에 또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재 관련주들 지난주 시장의 매도 분위기를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이 꼽은 산업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주요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Two industrial stocks caught up in market weakness look like buys heading into 2022. Traders say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시면은요. 지금 Laffer Tangler이죠. 네, 낸시 탱글러이네요. Laffer Tangler의 인베스트먼트의 CEO이자 CIO인 낸시 탱글러가 올해 시장 랠리를 놓친 허니웰을 강조를 했습니다. 허니웰에 대한 소식 함께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허니웰은 전체 매출의 35%이자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항공우주 부문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390bp의 마진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공 여행이 재개되게 되면 이 회사는 디지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줄 태세를 갖춘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허니웰은요. 지금 보면은 XLI죠. 산업 ETF가 16%가량 상승을 하면서 올해 거의 4%가량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84%가량 클라이밍이죠.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섹터 이익을 능가하는 장기적으로 아웃퍼폼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또 파이프 샌들러의 또 지금 크레이그 존슨이라는 수석 마켓 테크니션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산업 분야의 상대적인 강점이 전체 그룹의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종목을 꼽자라고 하면은 W.W.이네요. Grainger 종목이 있습니다. 함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Grainger에서 아주 좋은 종류의 통합 범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주제는 주택이다라고 하우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바로 지금 이러한 모든 산업적인 이름을 주도하는 큰 주제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WW Grainger, 네, 지금 종목은 2021년에 21%가량 계속해서 상승 추가했고요. 올해 실적을 능가했다. 주택 데이터도 최근에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11월 주택 착공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산업 이름 중 상당수는 2022년에 들어서면서 작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네요. 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죠. 오라클이 전자의료 기록 분야의 선두 기업인 써너를 300억 달러, 한화로 약 35조 7,750억 원가량에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Oracle to buy medical records company Cerner in its biggest acquisition ever이라고 기사 제목이 테크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라클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인 오라클 결국에는 전자의료 기록 회사인 서너를 주당 95달러죠. 네, 자기 자본 가치로 약 283억 달러의 전액 현금 거래로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거래는요. 오라클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수많은 건강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서 의료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라클 주식은 회사들이 거래를 발표한 이후에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라클이 서너를 인수할 것이라고 처음 보도한 후에 주가가 금요일장이었죠. 바로 6%가량 하락을 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인수는요. 최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중에 하나죠. 오라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1977년에 설립된 이 회사 월요일 이른 아침에 현재 시가총액이 약 2,6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인수합병 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로이터가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M&A는 2021년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5 trillion dollars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과 의료가 주도를 했다는 얘기고요. 오라클이 인수가 종료된 이후에 첫 회계 연도에서 BGAAP죠.
비기준 회사의 수익에 즉시 반영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서너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엄청난 추가 수익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미국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또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또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 또 계속해서 좀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 전반적으로도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여파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미크론의 확산, 이에 따른 공포, 이 내용보다 더 시장에서 주목하는 우려는 바로 봉쇄입니다. 작년에 3월 달에 결과적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에 각국의 봉쇄, 이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여기에 따라서 초강력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면서 경기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이런 점들이 점점 거세지면서 드디어 뭐 미국의 한 기업에서는 뭐 봉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유럽에서 처음으로 뭐 봉쇄에 들어갔다. 그리고 영국의 가장 확산에 따라서 뭐 독일과 프랑스도 뭐 영국에 대해서 차단,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시장에서는 다시 미국도 다시 이제 봉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에 오미크론이 발생했을 때 뭐 백신과 마스크만 쓰면 걱정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위기다, 심각하다. 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상당히 좀 추운 겨울을 보낼 거다. 상당히 이런 우려감 섞인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 이번 주 화요일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연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이제 확진 가능성을 체크하지 말고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어떤 체크를 하자, 이런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체크를 한다면 굳이 봉쇄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에 대한 카운트는 이런 오미크론이 거세지게 확산할 수 있고요. 일부 제약사에서도 이런 위기, 능력, WHO에서도 상당히 공포감, 이런 내용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에서 어떤 그 봉쇄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시장에서는 일단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보인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인플레이션도 다시 한번 심각하고, 일부 연준에서는 3월 달에 바로 금리 올리자, 경기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자, 이런 내용들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사회 진출 법안이죠.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1.75조 달러,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만친 상원 의원이 현재로서는 반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연 이런 그 인프라 투자만 마저 안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눈에 봐도 뻔한 그런 내용들로 현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1월 달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상태가 안 좋으면은 연준이 뭔가 돈을 좀 더 주지 않겠냐 해서 오히려 주가는 올랐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만약이라는 가정이 주식시장에서 별 의미는 없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더 강해지고 미국도 봉쇄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속도가 달라질까요? 지금 바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또 다른 시장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는 지금 금리, 경기가 그렇다고 좋을까? 좋지도 않은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망가지는 거 뻔한데, 초음이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여기 엎친 데 격으로 오미크론의 또 발생, 또 봉쇄, 그렇다면 또 초강력 인플레이션, 금리를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기에 이제 어떤 사회 진출 인프라 투자, 이 부분마저도 만약에 불투명하다면
뭐 금리 인상을 내년에 휘스를 좀 줄이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에 나와 있던 시나리오를 한 발짝 후퇴하는 뭐 그런 방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나리오와 상당히 반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12년 동안의 주가가 상승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뭐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일부의 어떤 그 경제학자들 주장대로 주가는 끝났다라고 주장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초강력 인플레이션 여기에 따른 이제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주가의 화려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2014년에는 1년이라는 기관을 두고 금리를 인상 시점을 1년이라는 기간을 두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이제 이런 뭐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를 올리는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이 나온다면 주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눈에 불 뻔한데 네, 네.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이런 시나리오가 말씀하셨던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를 더 이제 횟수를 줄이면서 오히려 이제 이러는 거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사회 인프라 법안이 만약에 또 더 강하게 통과된다면 또 다른 어떤 주가가 또 보지 못했던 이런 뭐 유동성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점들도 보이지 않게 나오는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되는 시나리오 뭐 어느 쪽으로 다 지켜봐야 될지 조금 애매하죠. 굉장히 또 오늘 또 국내 증시 어떻게 될지 뭐 불에 보듯 눈에 뭐 뻔한 것 같은데요.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우리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아무래도 하락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충격을 조금 어떻게 다소 완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점검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지금의 어떤 비율을 표현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뭐 그런 격언이 있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밀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대충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50% 정도 현금화를 시키고 나머지 50%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시장을 지금 보시면 상당히 빠른 종목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의 스탠스를 보면서 상당히 발빠른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상당히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을 상당히 압축해 보셔야 되고 전일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어떤 시나리오가 한편으로 봐서는 전일 시장도 종목이 상당히 압축되는 그런 스탠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종목을 상당히 압축해서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맞춘 전략을 상당히 빠른 트레이딩 전략으로 구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10월 중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좀 현금화 비중을 늘리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1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현금 포션을 좀 더 많이 넓혀야 된다라고 일부 또 그런 전략을 좀 계속해서 세워주셨습니다. 11월 달 지나고 좀 12월에 센터 랠리를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이런 뭐 변동성 장세를 계속 유발하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간혹씩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일이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특징주를 보게 된다면 역시 이제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코로나 백신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 관련주,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따른 바이오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백신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시젠, 뭐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 관련주, 특히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진단 진단 키트를 뭐 중화의 소득 국가에다가 수출하기로 했다. 뭐 이런 점들 등과 함께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이 점점 더 확산에 따라서 이에 따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 특히 이제 STP암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결과적으로 올리고를 기반해서 만든다 하기 때문에 올리고 백신, 핵산 이런 점들과 함께 기초를 관련해서 백산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어떤 CM 관련주죠. 그래서 STP암 관련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도 어떤 자회사죠. 엠큐릭스가 오미크론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백신 관련해서 이제 심지어는 뭐 유전자 치료제까지 이제 뭐 연구 범주를 넓혔다. 특히 이제 어떤 그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이런 관련주가
mRNA 백신을 토대로 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mRNA 기초를 토대로 하는 그런 백신 관련주이면서 뭐 상승세를 보였다. 뭐 이런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시갈라 헬스케어와 뭐 코로나19 치료제를 뭐 중동 진출 관련한 뭐 MOU, 양호 각서를 체결했다. 관련해서 뭐 코로나 관련주가 뭐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뭐 이런 점들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1월 13일 날 세계 최고의 바이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업체들이 이제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임상, 일상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매수에 대한 러브콜을 보면서 상승을 보이겠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드팩토는 이미 아시는 종목들이죠. 머크가 어떤 키트루다를 통해서 이미 네. 그 폐암 치료제를 3상을 통해서 네. 환자의 투여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종목들인데 이런 키트루다와 함께 이제 뭐 공동 관련해서 이제 병용 투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약을 투여를 해서 더 효과를 많이 누리겠다 이런 점들인데 이런 매드팩토가 이제 뭐 췌장암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췌장암 같은 경우가 발견하기 힘들고 상당히 좀 소화가 안 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뭐 췌장암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들으면서 뭐 그러면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3기가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상당히 이런 점들도 통해서 뭐 저희 부친께서도 상당히 이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고통을 통해서 뭐 이제 뭐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이런 이제 뭐 매드팩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일상을 성공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내년에 이제 과연 JP모건 헬스케어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 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모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내년에 이제 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에 초대가 됐다 이런 종목들인데 뭐 관련되는 종목들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과거에 5년 전에 이제 한미약품 이런 JP모건 헬스케어에 뭐 어떤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뭐 수조 원 어떤 수출 뭐 계약권을 따내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런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에 뭐 초대를 받은 업종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뭐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우리 주식시장 영향 좀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인프라 투자 여기에 1.7조 원 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법안 통과가 현재 무산될 가능성 이런 점들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 특히 미국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이런 쪽에 상당히 뭐 많은 자원이 투자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들이 무산되면서 뭐 주가가 상당히 흔들렸다 이런 점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주가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스탠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구간을 앞두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매물이 추대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매니저들이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막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쪽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면서 금리 인상 스탠스가 빨라진다면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시장을 힘들 것 같고 뭐 시장이 힘든다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전체적인 시장도 상당히 좀 힘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쪽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조금 커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미크론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래 뭐 현재 어떤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는 내년 5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동성 기간이 남아서 조금 좀 매수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매니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오미크론이 상당히 거세진다면 이제는 어떤 각국의 봉쇄 시장에서는 가장 좀 염려스러운 이런 좀 봉쇄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 뭐 금리 인상 스탠스가 더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스탠스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요일에 있을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연설
이런 내용을 넣고 이런 연설이 더 오히려 오미크론에 대한 부담감을 부채질한다면 또 외국인들은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점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지출 계획을 담은 더 나은 재건이죠. Build Back Better이란 법안. 조 맨친 의원은 상원 의원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 밝히면서 시장에 큰 여파를 줬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통과를 내년 또 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반영을 했었던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또 아무래도 이런 반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성장률 기대치를 또 낮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네. 미국 인프라 법안 그러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조 2천억 달러 규모가 있고 1조 7,500억 달러 규모가 있는데 어쨌든 뭐 좀 줄여져서 그렇게 됐죠. 근데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뭔가 하면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물적 인프라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조맨친 상원의원 때문에 통과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걱정하는 게 사회복지예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적 인프라 법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 중에 하나 지금 우리 국제문수께서 말씀하신 네. 이 재생에너지 관련 전기차 관련 예산이 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결국은 전기차나 이쪽에다 힘을 쏟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좀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그렇겠죠.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이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뭐 도로나 교통 뭐 이런 쪽으로 물적 인프라 법안 쪽과는 통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너무 또 패닉 상태에 빠지는 상황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적인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 전해드릴 텐데요. 그밖에 우리 또 그냥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 쪽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진출 법안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편 이렇게 해석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전기차 관련주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네. 시장은 힘들다. 뭐 큰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과연 시장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많은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 퍼가 싼 종목을 사자니 성장성이 없고 네. 성장성 있는 종목을 사자니 물론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한쪽으로 봐서는 어떤 성장적인 사이드가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5년, 6년 동안에 분명히 어떤 성장 밸류가 나와 있고 그런데 물론 부담스러운 점들은 2년 후에 지금 2021년인데 이런 전기차 어떤 밸류는 2023년까지 밸류가 매겨져 지금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뭐 팔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는 종목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편을 보게 된다면 이제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어떤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어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떤 물가적인 지표들이 상당히 좀 어떤 안정화 추세에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인프라 법안 다시 한번 어떤 그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떤 전기차 스탠스가 낙폭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만약 이런 점들이 여전히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점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시장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사이드이기 때문에 뭐 물론 전일에도 했던 LNF라든가 이런 점들이 뭐 소폭의 반등세를 갖던 보이는 모습들 뭐 후성 같은 종목도 약간의 어떤 2, 3% 정도 반등세를 보였던 점들을 본다면 분명히 한쪽 사이드에서는 새롭게 자금을 집행할 때 과연 이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하다고 볼 때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본다면 분명히 한쪽에서는 성장성 있는 게 무엇일까를 보고 그쪽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오미크론의 확산이 거세진다든가 각국의 뭐 여러 가지 폐쇄라든가 이런 점이 나온다면 시장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많이 오른 이런 전기차도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시고 매매적인 전략은 작년과 정 다르게 그런 일부의 자금만 가지고 상당히 빠른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인프라 법안 관련한 소식도 좀 전해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쪽에서도 앞서서 좀 미리 좀 살펴봤는데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조금 이런 코로나의 또 장기화, 이제는 정말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는 어쩜 면역을 좀 높이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글쎄요. 지금 저 상당히 좀 제가 뭐 다른 얘기인데요. 프리미어리그 어떻게 앵커님도 잘 보시나요? 가끔 미국이?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의 뭐 저희 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네. 토트넘을 네. 많이 보는데 토트넘이 뭐 경기가 몇 경기가 취소했잖아요. 그랬죠.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국의 과연 이 EPL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가 영국에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뭐 축구를 계속 한편으로 봐서는 중단해야 될 텐데 미국도 NFL 제대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영국은 결과적으로 EPL을 계속 재개하겠다 네, 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과는 뭘까? 네. 이렇게 확산이 특히 영국이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영국 쪽에서는 어떤 확산세보다는 이제 중증 환자를 카운트하겠다는 건가? 과연 이런 내용들인데 만약에 확산세로만 본다면 이런 뭐 심각한 어떤 우려감이 계속 커질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중증 우려만 본다면 뭐 굳이 뭐 이번에는 좀 작년과 다르게 어떤 그 폐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뭐 희망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백신이 과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맞는 독감 같이 이제 계속 뭐 주기적으로 맞을 건가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화이자를 보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 또 우리나라도 어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궁극적으로 좀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신보다는 치료제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향후에 어떤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앞으로는 좀 치료제 관련한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같은 장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관망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일부 덜어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덜어낼 타이밍은 좀 늦은 것 같고요. 분명히 네.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미국 쪽에서 이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준에서 어떤 다른 스탠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시장은 한편으로 봐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렇다고 뭐 시장이 뭐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둘 건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다른 메시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연준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시장을 해결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살짝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약간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전략은 작년과 같은 전략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사자, 뭐 또 사자, 그리고 계속 보유하자였는데 지금 같은 스탠스는 작년과 정반대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명히 연준에서는 어떤 주가를 어떤 안정시킬 만한 그런 뉘앙스 있는 멘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내가 주가 포트폴리오를 보고 좀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미리 좀 팔아서 현금을 계속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주가가 반등할 때 어떤 종목이 좀 많이 오를까 이런 부분을 놓고 뭐 주가를 좀 물량을 들이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과는 정반대로 일부분의 자금을 가지고 시장을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어떤 확실한 어떤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또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